몽골 초원을 사로잡은 김치 냉장고의 비밀. 한국 기술에 매료된 바트볼드의 놀라운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 최대 가전 매장 게르테크의 매니저 바트볼드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일 테지만 제 이름은 강인한 영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이름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빈 진열대와 초조한 표정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지난달부터 갑자기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한국산 스카이전자의 김치냉장고가 완전히 품절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요 폭증에 물량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아침에만 10분이 김치냉장고 문의하셨어요. 다들 언제 들어오냐고 성화해요. 직원 바이사의 보고를 들으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몽골에서 김치냉장고라니. 처음 본사에서 이 제품을 들여오라 했을 때는 정말 의아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김치를 그렇게 많이 먹나요? 그때 본사 담당자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김치냉장고는 이름만 김치냉장고지 사실은 최첨단 식품 보존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그 말을 반신반의하며 소량만 주문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제는 급히 한국 본사에 연락해 추가 물량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 본사에 다급한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문득 누군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바트볼드 씨 맞으신가요?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한국인이었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예의 바른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을 스카이전자의 해외 사업부 이사 정태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지금 김치냉장고 추가 물량 요청하려던 참이었는데요. 정태훈 이사는 제 말에 환하게 웃으며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몽골 전역의 김치냉장고 판매 현황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울란바토르뿐만 아니라 몽골 외곽 지역까지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바트볼드 씨, 사실 본사에서도 이 현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왜 갑자기 김치 냉장고가 인기를 끌고 있는지 조사하러 왔습니다. 정태훈 이사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궁금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김치를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김치 냉장고가 이렇게 불티나게 팔리는 걸까요? 실은 제가 들은 소문이 있는데요. 정태훈 이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그가 제게 가까이 다가와 귓속말로 전한 내용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사무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우리 매장의 단골 손님인 중국계 사업가 우레이 씨가 급히 저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김치 냉장고에 관한 중요한 제안이 있다며. 정태훈 이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정태훈 이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레이라고 하셨나요? 바트볼드 씨, 그 사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태훈 이사의 경고에 궁금증이 커졌지만 지금은 김치 냉장고의 수요 급증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저는 정태훈 이사와 함께 매장으로 나가 실제 고객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매장에는 여전히 김치 냉장고를 찾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50대 이상의 몽골 가정주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왜 김치 냉장고를 원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락을 보관하는데 이만한 게 없다오. 온도가 딱 알맞아서 발효가 완벽하게 되거든. 두 번째 만난 중년 여성은 말고기 보관에 김치 냉장고를 쓴다고 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말린 말고기 보르치의 풍미를 유지하는데 한국의 김치 냉장고만 한 것이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고객이 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몽골 전통식품 보관을 위해 김치 냉장고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태훈 이사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한국에서도 김치 냉장고가 다양한 식품, 보관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몽골 전통식품에도 완벽하다니.
매장을 나와 저는 정태훈 이사를 제 할머니 투야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93세인 할머니는 몽골에서 유명한 전통 발효 음식 명인이셨습니다. 게르몽골 전통 가옥 안으로 들어서자 할머니는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이 김치 냉장고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오. 60년 넘게 발효 음식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완벽한 발효는 처음이야. 할머니께서는 김치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다양한 전통 발효식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젓 발효유, 야크치즈, 말고기 등이 정교하게 온도 조절된 공간에서 숙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중 문득 이상한 점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몽골 전역의 주부들이 동시에 김치 냉장고의 가치를 알아챘을까요? 할머니, 처음에 김치 냉장고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할머니의 대답은 더욱 의문을 키웠습니다. 지난달에 몽골 TV에서 한국 김치 냉장고로 전통 음식 보관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지. 그걸 본 후에 꼭 사고 싶어져서 내 가게에 찾아갔던 거야. TV 프로그램이라. 저는 정태훈 이사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트렌드를 만들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고 중국계 사업가 우레이는 이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할머니 집을 나오는 길, 멀리서 검은색 고급 차량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는 분명 우레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태훈 이사와 함께 울란바토르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밤새 무언가를 조사한 듯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바트볼드 씨, 어제 말씀하신 TV 프로그램을 찾아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댄 회사가 바로 중국 신성전자입니다. 우레이가 몽골 지사장으로 있는 회사죠. 정태훈 이사가 노트북을 열어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신성전자는 최근 몽골 시장에 진출하여 가전제품을 판매하려 했지만 한국 제품들에 밀려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출시한 전통식품 보관 냉장고는 몽골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았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교묘했습니다. 자신들의 제품을 직접 홍보하는 대신 한국 김치 냉장고의 우수성을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더 저렴한 대안으로 자사 제품을 내세우려 했던 겁니다. 그러나 계획과 달리 몽골 소비자들은 한국 김치 냉장고의 품질에 완전히 매료되어 중국 제품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매장에 김치 냉장고가 품절되자 다른 한국 브랜드 제품으로 눈을 돌릴 뿐 중국 제품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레이가 당신을 만나려는 이유가 있겠군요. 아마도 스카이전자와의 협력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정태훈 이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몽골 무역청 부청장 바트 튜맨이었습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오후에 긴급 회의가 있으니 참석해달라고 했습니다. 주제는 수입 가전제품 안전 규제 강화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태훈 이사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로 이걸 우려했습니다. 우레이는 김치 냉장고 열풍을 막기 위해 정부 규제를 이용하려는 것 같군요. 서둘러 무역청으로 향하는 길에 우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갑자기 한국 김치 냉장고 사용 후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게시물이 수십 개 올라온 것입니다. 명백한 악성 루머였지만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무역청에 도착하자 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우레이와 중국 신성전자 관계자들이, 다른 한쪽에는 몇몇 한국 기업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레이는 저를 보자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바트 튜맨 부청장이 발표한 내용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최근 수입 가전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모든 수입 냉장고에 대한 특별 안전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사 기간 동안 신규 수입은 전면 중단될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태훈 이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부청장에게 건넨 서류 봉투에는 무엇인가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부청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고 우레이의 얼굴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의는 갑자기 30분간 정회되었고 저는 정태훈 이사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가 내민 태블릿에는 우레이와 몇몇 무역청 관계자들의 비밀 거래 내역이 담긴 문서가 있었습니다. 규제를 통해 한국 제품을 몽골 시장에서 몰아내려는 계획의 증거였습니다. 정회 시간이 끝나고 회의실로 돌아가려는 순간 복도에서 우레이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레이와의 불편한 조우 후 회의실로 돌아가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트 튜맨 부청장은 규제안을 철회하고 대신 모든 냉장고, 제품에 대한 공정한 품질 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레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정태훈 이사와 함께 새로운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규제를 통한 방해는 피했지만 소셜미디어의 악성 루머는 여전히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바트볼드 씨, 지금 필요한 건 김치 냉장고의 진정한 가치를 몽골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기술적 우수성을 직접 증명해야죠. 정태훈 이사의 말에 저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주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초원의 맛 전통 음식 축제가 있었습니다. 제 할머니 투야는 매년 이 축제에 참가해 전통 발효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태훈 이사를 모시고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께 상황을 설명하고 축제에서 김치 냉장고로 숙성한 전통 발효식품을 선보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김치 냉장고의 진가를 몽골 사람들에게 보여줄 기회입니다. 할머니의 발효 기술과 한국의 첨단 기술이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두에게 보여주세요.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의 게르는 발효 실험실로 변했습니다. 스카이전자에서 특별히 보내준 최신형 김치 냉장고 3대가 할머니의 게르에 설치되었고, 할머니는 6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통 발효식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태훈 이사는 한국에서 김치 냉장고 개발 책임자였던 박종호 박사를 몽골로 초청했습니다. 박 박사는 할머니의 발효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김치 냉장고의 설정을 몽골 전통식품에 최적화했습니다. 놀랍습니다. 투야 할머니. 몽골 전통 발효식품의 발효 온도와 습도가 한국 김치의 그것과 놀랍도록 유사하군요. 우리 김치 냉장고가 몽골 음식에 잘 맞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박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김치 냉장고의 5단계 온도 조절 시스템은 몽골의 전통 발효식품인 아이락, 보르츠, 에즈기 등의 숙성에 이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독특한 항균 시스템은 초원 지역 특유의 미생물 활동을 완벽하게 제어했습니다. 할머니는 김치 냉장고의 작동 원리를 배우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통 지식과 첨단 기술의 만남은 경이로웠습니다. 할머니의 60년 경험으로 익힌 감각적 판단과 한국 기술의 정밀함이 결합되어 최상의 발효식품이 탄생했습니다. 일주일 후 초원의 맛 축제 당일이 되었습니다. 투야 할머니의 부스는 평소보다 몇 배 크게 마련되었고 중앙에는 김치 냉장고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한 아이락과 말고기 보르츠는 축제 개장 1시간 만에 동이 났습니다.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풍미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 최고의 전통 음식을 선정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투야 할머니의 부스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몽골 최고의 전통 음식 전문가들과 함께 몽골 대통령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심사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 멀리서 우레이와 그의 동료들이 부스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투야 할머니의 아이락에 최고상을 수여하는 순간 축제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트로피를 받으며 김치 냉장고 덕분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김치 냉장고의 작동 원리에 관심을 보이며 박종호 박사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다음 날 아침 매장에 출근하자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장 앞에는 10여 명의 시위대가 외국 기업 몽골 전통 훼손 중단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시위대 뒤에서 우레이의 부하 직원이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매장에 들어가 직원들과 상황을 파악하던 중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역 언론에 한국 김치 냉장고 몽골인 건강 위협 기사가 실렸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김치 냉장고에서 유해 물질 검출이라는 가짜 뉴스가 맹렬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박종호 박사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주장이 완전한 허위임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그는 김치 냉장고의 핵심 기술인 바이오 항균 시스템이 오히려 식품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10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된 한국의 첨단 기술입니다. 자연 추출물을 활용한 항균 필터는 유해균은 제거하면서도 발효에 필요한 유익균은 보존하는 세계 유일의 기술이죠. 그러나 악의적인 소문은 이미 깊이 퍼져 있었고 매장 방문객 수는 급감했습니다. 더 나쁜 소식은 정태훈 이사가 갑자기 한국으로 긴급 소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사에서 몽골 시장 철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정태훈 이사는 떠나기 전 저에게 중요한 USB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 안에 김치 냉장고의 모든 기술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이죠. 제가 없는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레의 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태훈 이사가 떠난 그날 밤 매장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물건은 손실되지 않았지만 누군가 사무실을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USB를 노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틀 후 정태훈 이사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본사에 문의해 보니 그가 몽골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다는데 울란바토르에는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저는 투야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시더니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이 상자에는 우리 몽골 전통 지혜가 담겨 있단다. 위기의 순간에 열어보려고 보관해왔지. 상자 안에는 오래된 양피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쳐 보이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몽골 전통 발효 기술의 비밀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원리가 한국 김치 냉장고의 작동 원리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김치 냉장고는 우리 조상의 지혜를 현대 기술로 완성한 것이란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동양의 발효 지혜가 만나 이룬 기적이지. 할머니의 말씀에 갑자기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과 몽골 전통의 만남이 위기를 극복할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레이의 공격은 점점 더 강해지고 정태훈 이사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습니다. 할머니의 양피지 두루마리를 살펴본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대 기업의 음모에 맞서기 위해서는 몽골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기는 법, 몽골인들에게 한국 김치 냉장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매장의 모든 직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정태훈 이사의 실종에 대해 설명하고 새로운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사용 중인 몽골 각지의 고객들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판매한 모든 김치 냉장고 구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미 악성 루머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그것이 거짓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박종호 박사의 도움으로 우리는 몽골 전통을 지키는 한국 기술이라는 주제로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김치 냉장고로 보관한 전통 음식 사진을 올려달라는 요청에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반응이 왔습니다. 첫날에만 1,000명이 넘는 몽골인들이 참여했고 일주일 만에 그 수는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진들은 다양했습니다. 초원지대의 유목민들은 김치 냉장고에 보관한 말고기와 야크 치즈를, 도시의 주부들은 완벽하게 숙성된 아이락과 전통 과자들을 자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김치 냉장고 덕분에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레시피를 더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 노인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는 김치 냉장고를 사용해 전통 약재를 보관하면서 약효가 오래 유지되어 시골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몽골의 전통 의학까지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캠페인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악성 루머는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몽골 사람들이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더욱 깊이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투야 할머니가 게르에서 열린 전통 음식 시연회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 김치 냉장고의 독특한 종합 발효 시스템은 몽골 전통 발효 환경인 오톡지아 저장고의 원리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수천 년간 몽골 유목민들이 자연의 온도와 습도를 활용해 음식을 보존해온 지혜가 현대 한국 과학자들의 연구로 정교하게 재탄생한 것이었습니다. 박종호 박사는 이 발견에 크게 감명받아 김치 냉장고의 온도 조절 알고리즘을 몽골 전통식품에 더욱 최적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클라우드 기반 원격 시스템을 활용해 몽골 전역에 판매된 김치 냉장고의 설정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첨단 기술 덕분에 사용자들은 별도의 조작 없이도 항상 최적의 보관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이 절정에 달했을 때 우레이 측은 마지막 수단으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전통 냉장고는 한국 김치 냉장고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몽골 소비자들은 현명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이점보다 장기적인 품질과 신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던 정태훈 이사로부터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내일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합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정태훈 이사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한국의 김치 냉장고가 몽골 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된 놀라운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음모와 대립. 이제 정태훈 이사의 귀환으로 어떤 전환점을 맞게 될지 기대와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정태훈 이사는 예정보다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반짝였습니다. 그는 제게 인사하자마자 서류 가득한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우레이와 중국 신성전자의 비리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한국에 돌아간 후 본사 법무팀과 함께 철저히 조사했죠. 서류에는 우레이가 몽골 정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준 증거와 한국 제품에 대한 악성 루머를 계획적으로 퍼뜨린 내부 지시 문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중국 신성 전자가 한국 김치 냉장고의 핵심 기술을 불법 복제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정태훈 이사는 귀국 직후 이 정보를 입수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비밀리에 조사를 계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실종은 우레이 측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2시간 후 저희는 몽골 국영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태훈 이사의 오랜 지인인 몽골 최고의 앵커 투부신 바야르가 특별 생방송 인터뷰를 주선해 준 것입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정태훈 이사는 한국어로, 저는 몽골어로 번역하며 진행했습니다. 정태훈 이사는 먼저 김치 냉장고의 탄생 배경부터 설명했습니다. 1995년 한국의 작은 연구소에서 시작된 기술 개발이 어떻게 세계적인 혁신으로 이어졌는지 20년 넘게 쏟아부은 연구와 노력의 과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김치 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식품 보존의 과학, 미생물학, 전자공학, 그리고 무엇보다 동양의 발효 지혜가 집약된 결정체입니다. 그는 김치 냉장고의 독특한 기술 시스템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5단계 온도 조절 시스템, 항균 탈취 시스템, 습도 조절 시스템, 그리고 최근 개발된 인공지능 기반 식품 인식 시스템까지. 이 모든 기술이 단순히 김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전통 발효식품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방송 중반 투야 할머니가 스튜디오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할머니는 직접 김치 냉장고로 숙성시킨 아이락과 보르츠를 가져와 시연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것과 김치 냉장고로 숙성시킨 것의 맛과 품질 차이를 앵커와 스태프들이 직접 비교하는 순간 스튜디오는 감탄사로 가득 찼습니다. 60년 넘게 발효 음식을 만들어 왔지만 한국의 김치 냉장고가 가져온 변화는 혁명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우리 전통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킴이랍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증언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방송 중에도 시청자 참여 전화가 쏟아져 들어왔고
많은 몽골인들이 자신들의 긍정적인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태훈 이사는 우레이와 중국 신성전자의 불법 행위에 관한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나 비난 대신 공정한 경쟁과 기술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정당당한 경쟁입니다. 누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가로 승부하는 것, 그것이 결국 소비자와 시장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방송이 끝나자 스튜디오 밖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며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김치 냉장고는 단순한 수입 가전제품이 아니라 몽골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을.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몽골 전역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레이의 회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몽골 정부는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정태훈 이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김치 냉장고를 통해 피어난 한국과 몽골의 특별한 유대감이었습니다. 정태훈 이사는 한국 본사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몽골의 김치 냉장고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몽골 전통식품에 최적화된 신제품을 개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의 몽골 측 책임자로 저를 추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트볼드 씨, 당신의 안목과 열정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갔으면 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제안을 수락했고 투야 할머니는 전통 발효기술 자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오랜 경험과 한국의 첨단 기술이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연구개발센터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게르 냉장고였습니다.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르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된 이 제품은 김치 냉장고의 핵심 기술을 담으면서도 몽골 전통식품에 최적화된 특별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둥근 형태의 외관은 게르의 모습을 본떴고 내부는 몽골 전통식품의 종류에 따라 5개 구역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온도와 습도를 유지했습니다. 박종호 박사가 개발한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은 몽골 각 지역의 기후와 고도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을 조정했습니다. 고비 사막 근처와 북부 산악지대의 발효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획기적이었던 것은 태양광 충전 시스템이었습니다. 전기가 부족한 몽골 초원지대의 유목민들을 위해 낮에는 태양 에너지를 충전하고 밤에는 저장된 에너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환경기술과 에너지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게르 냉장고의 출시는 몽골 사회에 또 다른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전통적으로 계절에 따라 한정된 기간에만 즐길 수 있었던 전통 음식들을 이제 1년 내내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목민들의 식생활이 풍요로워졌고 전통식품의 상업화와 수출도 가능해졌습니다. 제품은 몽골을 넘어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비슷한 식문화를 가진 국가들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도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이 성공에 자극받아 한국 본사는 몽골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저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단순한 가전제품 판매를 넘어 전통 식문화와 현대 기술의 아름다운 조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5년 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세계 전통 발효식품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5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참가한 이 행사의 중심에는 한국의 김치와 몽골의 아이락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 두 나라의 기술과 지혜가 결합된 게르 냉장고가 자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둘러보던 중 한 외국 기자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몽골인으로서 한국 기술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김치 냉장고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끊임없는 혁신 정신, 그리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열린 태도의 산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 기술에서 배운 가장 위대한 가치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